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정 기간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고지한다라고 해서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정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발급을 해주면 그 고지서를 가지고 4월 2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일기 확정 때는 개인사업자도 어떻게 할까요?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과세 기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때 신고서는 6개월치를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치의 거래 내용을 다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예정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한 이 세금을 차감을 해야 되겠죠. 이미 납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차감을 하고 그 차액을 남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 이기 예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 예정 때도 개인사업자는 신고는 하지 않되 납부는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당연히 일기 예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기 예정분에 대해서도 예정 고지서를 발급을 해 주게 되면 그 금액을 그 고지서를 가지고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납세 의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기 확정에 가면 신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되겠죠. 자, 이때도 이기 확정 때는 3개월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기 전체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매입 매출 거래를 정리해서 납부세액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산출세액에서 이기 예정 고지서에 의해서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차감한 후에 그 잔액을 납부서에 기록해서 기재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일반 과세 사업자의 각 과세 기간별 신고 납부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정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이때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4월 25일까지 납부를 못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납부를 못했다. 그런데 일기 확정 때는 4, 5, 6월분만 신고서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매입 매출 거래를 정리하여 이 신고서를 작성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정 고지서의 세액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4월 25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6개월치 산출해서 그거 납부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기 확정 때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요. 예정 고지세에 예정 고지된 그 부가세를 납부를 했든 안 했든 예정 고지세액란에 기록을 하고 그걸 차감한 잔액을 확정 때 납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고서에서 보면은 예정 고지세액 납부세, 예정 고지 납부세액을 기록하도록 한 게 아니라 예정 고지세액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 고지가 된 그 금액을 차감하고 이번에는 확정 때 납부해라. 근데 예정 고지세액이 납부가 되면 납부했다라면 다행인데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따로 납부가 돼야 돼요. 따로 납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순진한 생각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정고지 때 납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확정신고서는 6개월분을 작성하기 때문에 뭐 그냥 예정고지 납부한 거 납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차감하지 않고 전체 산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주 우리 이제 순진한 생각이죠. 과세권자 입장에서, 세무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피치 못해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해서 확정신고할 때 그냥 예정고지세액 납부한 거 그거 고지세액 차감하지 않고 이번에 산출세액 그대로 다 납부하도록 한다 이러면은 예정고지세액을 누가 납부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미납세금으로 인해서 따로 이 징수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정고지세액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예정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정고지세액. 직전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 대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고지서에 이렇게 예정고지세액으로서 기록해서 납부하도록 발부하게 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산출세액의 50%.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일기 예정고지세액은 전년도 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이죠. 산출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익이 전체 기간이 되겠죠. 예, 6개월에 대한 부분. 그 금액을 고지세액으로 발부를 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작년 하반기 2기 때는 정말 그 경기가 좋아서 매출액이 많았고 또 부가가치율도 꽤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많이 납부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3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거예요. 예. 이렇게 3분의 1 이상 이렇게 이제 하락한 경우, 아까 3분의 1 이하가 아니라 3분의 1 이상 이렇게 하락한 경우, 줄어든, 감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예정고지된 그 세에 너무 부담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정고지세보다는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1, 2, 3개월치를 그냥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납부서에 의해서 납부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는 예정 때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예정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할까요?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편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납부서에 기록하고 납부하겠다. 이거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예정고지서는 그냥 폐기하고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도 일기 예정,
이기 예정 때 신고서를 작성해서 그 결과를 납부서에 작성하고 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직전 연도에 그 산출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 고지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 금액이 얼마 이상 소액이면은 예정 고지를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재에 이렇게 이제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씩 그 개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교재를 확인해 보시면 뭐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납세 의무를 1기, 2기 예정 확정으로 나누어서 또 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가 있나요? 조기 환급. 예, 뒤쪽에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구성이 돼서 설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그 신고 납부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미리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조기 환급, 조기 환급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또 보게 되겠습니다. 자, 조기 환급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는 1월 한 달치만 가지고도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조기 환급 사유에 해당되는 거래가 발생이 됐다.